안녕하세요. 올해 31살이 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둘째 딸이에요.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2년 전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제가 올해 결혼을 했어야 했지만 사정상 틀어지게 되었네요.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상식선에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올해 33살이 되었고요.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 형편이 자식들 결혼한다고 몇십억대의 집을 턱턱 사줄 형편은 안 돼요? 그리고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지원을 많이 받고 장가를 갔고 저와 여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에요. 부모님께서 자식을 차별하신 건 아니에요. 오빠가 남자인데다 장남이고 저희 집 개혼이라 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만큼 오빠가 부모님께 잘하니 불만은 없어요.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는 신혼집을 얻으려면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가 제 남자친구의 명의로 된 집이 한 채가 있었거든요. 오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 나이에 집까지 장만했어? 에이, 아직 대출도 남았고, 집 산다고 현금도 다 썼는데 뭘. 내 결혼 자금으로 대출 남은 거 조금이라도 갚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인데? 그럼 우리 살림살이는 조금씩 벌어서 채워넣는 걸로 하고 집 대출금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하자. 그럴까?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게 많이 지원을 못해줘서 미안하고 걱정도 됐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모은 돈이 집 한 채 값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맨몸으로 시집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오래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돈도 모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친구 따라 샀던 주식에서 재미를 조금 봤었어요. 재미도 느꼈지만 내 노력 없이 큰 돈이 생기는 걸 보고는 내가 다시 이 돈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벌고 바로 손을 뗐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 또래 비슷한 수입의 동료들보다는 조금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집 대출을 같이 갚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거였고요. 아무튼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살림살이를 살면서 채운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챙겨놔야 하잖아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필수품들요. 요새는 집이며 가전이며 식 올리기 전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거예요. 집이 몇 평이라던가 방이 몇 개라던가 이런 거요. 처음에는 집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줘서 오해는 풀렸어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서 당장 집 구조를 확인하거나 둘러보기 애매한 상황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납득을 했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겠죠? 결혼식 날짜와 전세 만기 시기가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식을 미루기는 좀 그렇고 지금 세입자분들 전세 만기가 정확히 언제야? 글쎄, 좀 많이 남았을 거야. 그래? 얼마나? 어? 한 2년?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럼 어떡하지? 2년 동안 살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좀 알아볼까? 돈이 좀 부담되지 않겠어? 그래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 집 들어오는 건 어때? 오빠네 집? 오빠 부모님 댁 말하는 거야? 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싫은 건 아닌데. 생각 못한 부분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 들어갈 건데 괜히 전세 이자랑 월세 지출하기는 아깝잖아. 그동안 돈 모은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 어때?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네. 내가 너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노력할게.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몇 번 마주쳐본 소감으로는 저를 힘들게 할 분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중심을 잘 잡아줄지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대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잠깐 머무를 공간이 필요한 건데 대출 이자나 월세 같은 건 결국 없어지는 돈이니까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남자친구에게 처가살이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 입장은 시집살이를 한다는 게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일단 기약이 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나오면 저희가 더 잘 살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회통념상 처가살이보다는 시댁살이가 어른들 입장에선 더 익숙하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남자친구에게 처가살이를 요구하고 싶은데 사돈께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도 하셨어요. 괜히 초반부터 얼굴 붉히고 시작해서 괜히 제가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연을 지내며 돈을 아끼던지 편하게 지내는 대신에 돈을 많이 쓰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남자친구 의견대로 하기로 했어요. 인연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빠 말대로 할게. 겨우 2년인데 뭐. 나도 어머님 아버님하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내가 다 막아줄게. 응. 그건 그렇고. 오빠 전세 계약서 갖고 있지? 그거 나도 좀 볼게. 어? 그건 왜? 전세금 어차피 우리가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빚이잖아. 나도 알고 있어야지. 계약서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찾아보고 보내줘.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대출을 어느 정도 먼저 갚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 그래. 알겠어. 집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던 남자친구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면 깜빡했다, 아직 못 찾았다며 가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없던 의심도 생기더군요. 오빠, 도대체 왜 계약서 한 장을 못 찾아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오빠가 이러면 나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잖아. 아니면 전세 계약할 때 갔던 부동산에 연락이라도 해보던가.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안 썼더라고. 뭐라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게 말이 돼? 전세를 동생한테 줬거든. 오빠 동생? 오빠 동생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걔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집이 없어서 빌려줬거든. 전세를 준 게 아니라 집을 빌려줬다고? 전세나 마찬가지지. 명의는 내 명이니까. 동생이 언제부터 살았는데? 한 5년 정도 됐나? 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 2년 뒤에 동생네가 나간다고? 당연히 그땐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아니, 그때 나가는 건 확실한 거야? 내가 나가라고 할게.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해. 갑자기 어떻게 그래? 걔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도대체 오빠는 무슨 자신감으로 나한테 2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5년 동안 이사 준비도 안 했던 사람들이 2년 뒤에는 나간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럼 동생인데 어떻게?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해? 정 갈 데가 없으면 동생네가 부모님 댁 들어가면 되잖아. 거긴 애도 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2년 뒤에는 집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어떻게든 하겠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시댁살이를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었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시댁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 거 알고 말을 안 한 거겠지. 지금 이 얘기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2년 뒤에 내보낼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있는 거라고는 오빠의 말 한마디뿐인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숨긴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오빠 말만 믿고 나더러 시댁을 들어오라고? 그리고 내 돈으로 동생이 사는 집 대출을 갚겠다고? 이게 말이 돼? 어차피 내 명의인데 뭐가 문제야? 명의만 오빠 명의잖아. 우리가 2년 뒤에 들어갈지 20년 뒤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2년 뒤에 나가겠다는 각서라도 받던가. 가족끼리 무슨 각서야? 오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오빠의 가족이 아니야. 오빠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긴 거야?
내가 오빠를 잘못 봤었나 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나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주 난리가 났죠. 사기꾼 집안 아니냐고 아주 노발대발 하셨어요. 저더러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하셨네요. 차라리 나중에 엄마 아빠가 전세금 해줄 테니 그때 시집 가라고. 근데 그놈은 결혼 상대로 아닌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실망을 해서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불타는 사랑도 한순간이고 결국 믿음과 신뢰,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작부터 그 신뢰를 깨버린 남자와 어떻게 한평생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 못하겠다 하니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반응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 간의 거래인데 어떻게 너처럼 칼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각서, 계약서, 그런 건 가족 간의 예의가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은 전까지 싹 떨어져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락은 오지만 대개 저를 향한 비난이 대부분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그럼 그 이해 안 되는 존재와 연을 맺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계속 연락을 하고 비난을 할까요? 정말 제가 가족 간의 신뢰를 범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나요? 오히려 가족이면 더 칼같이 해야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